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2일 저녁 7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문재인 바이든 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서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인데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공동성명서를 읽고 있으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쪽으로 기울고 북한에 굴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당겨 가지고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일종의 국제 공조에 동참하도록 하는데 성공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공동성명서는 매우 깁니다. 논문 한 편 같아요. A4 용지로 5페이지나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겁니다. 특히 중국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도 중국이 지금 이 남진아해, 남중국해죠. 남중국해나 대만 문제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면서 특히 대만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를 한 것이라든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참 동의하기 힘들었겠지만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한미 동맹을 아주 포괄적 관계로 넓게 설정을 하고 그 안에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북한, 중국, 그리고 원자력 관계의 협력, 기후 협력, 그리고 보건의 협력 이런 걸 다 집어넣으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중국, 북한으로 한정한 것도 아니고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는 이것은 가치 동맹이뿐만 아니라 안보 동맹이고 그리고 기술 동맹이고 백신 협력 관계고 앞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제3국에 수출할 때 같이 협력할 관계다. 이런 식으로 큰 틀을 만들어 버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 포괄적 한미 동맹 관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서 놀랍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지향하던 바와 다른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거의 다 반영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1950년 11월 중공군의 침략에 저항을 해서 영웅적으로 싸운 예비역 대령에게 훈장을 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종의 방공교육도 시키고 중국군에 맞서 가지고 미국이 피를 흘린 대가로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흥남에서 미군 철수선을 타고 남한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낳게 되었다 하는 것도 암시를 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존재 의미 그리고 한미동맹의 존재 의미를 깨우치는 그런 고단수의 외교 활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술은 완전히 예술적이라는 느낌까지 듭니다. 상징 조작이라든지 메달 수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분위기를 근사하게 만든 다음에 할 이야기를 다 해버리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럽게 하고 몽둥이는 큰 몽둥이를 들고 다닌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니까 트럼프 시절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먼저다 하면서 사실은 미국만을 위한 외교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하고도 불화하고 특히 영국, 프랑스, 특히 프랑스와 불화하고
또 나토에서 탈퇴하겠다는 협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미동맹도 헝클어져 버리고, 미일 관계는 그나마 아베 수상이 아주 절묘한 외교를 해가지고 그냥 유지가 되었습니다. 또 뭐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런 걸 다 복원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세계의 도덕적 지도 국가로서 돌아와서 동맹관계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바로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가 매우 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후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아주 안보 문제보다도 더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차별 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도 다루고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외교술이고, 이게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미국의 역할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감동적인 겁니다. 이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말이죠. 이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면은 이 기후 문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기후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 켈리 전 국무장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존 켈리는 2004년이죠. 2004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아주 거물입니다. 이분에게 세계 기후 문제를 다루는 그 책임자를 맡겨놓으니까 이 정상회담에서 기후 문제가 세밀하게 거의 뭐 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이 기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는 기후 문제 관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기후 문제를 챙기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과 또 충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으로 가는데, 탈원전 정책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게 돼 있죠. 산림이 날아가게 돼 있죠.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를 읽어보면은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는 상당히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끌려갔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에서 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감축 목표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감축 목표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이게 전문적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 한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것을 미국이 상당히 지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2030 감축 목표 및 장기 전략 등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보존 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벌써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노선과 다릅니다.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 흡수원을 보존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숲을 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숲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는,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은 한국의 산림을 결정적으로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지 참 모순이 여기서 그냥 드러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 발전 신규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 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기구 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석탄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거기에 금융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두 나라가 합의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하여 국제 공적 금융 지원을 이에 부합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 협정 하에서 신규 포스트 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 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만드는 이야기가 쭉 전문적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 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서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 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즉 쉽게 말하면은 미국과 한국이 이 원전 기술국이니까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술을 공유를 해가면서 해외에서 원자력 발전소 짓는 사업에 동참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참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황당한 이야기죠. 국내에서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 해가지고 문 닫으라고 해놓고 외국에 가서 듣거나 미국과 손잡고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자고 합의를 해놓으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벌써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벌써 파탄 났습니다. 뭘로 파탄이 났느냐.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은 이건 완전히 모순관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만이 온실가스 감축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런데 한편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력한다 해놓고 탈원전을 계속한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탈원전을 계속한다고 해놓고 미국과 손잡고 해외 원자력 발전소 지어주는 데는 또 같이 나가자고 이런 합의를 해놓으니까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이죠. 사람이 참 머리가 나쁘면은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짓을. 이렇게 앞뒤 안 맞는 짓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무를 가장 많이 심은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고 나무를 가장 많이 잘라내도록 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명서는 아주 역사적인 맥락을 짚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한미 동맹의 근원은 6.25 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그리고 같이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앞으로 영구적으로 이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교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연인원 170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한국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습니까?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살고 있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인적으로 딱 엮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한미동맹을 깨겠다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문명 파괴자입니다. 공산가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인적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의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참 좋은 면에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정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그러려면 북한 인권 문제부터 제대로 다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하고 있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 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 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이 참 잘된 게 한미동맹 강화에 전폭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전폭적으로 합의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한미동맹을 대체할 만한 무슨 한중 무슨 동맹을 찾는다든지 북한과의 되지도 않는 협력관계에 미련을 버리라는 거죠. 한미동맹을 대체할 외교는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알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4년 동안 해보니까 결국 한미동맹이 이승만 박사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 민족의 생명줄임을 알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 돌아와서 이제 측근들 모아놓고 이번에 이 합의한 이 문서는 한미관계의 이정표다. 이대로 하자. 이렇게 지시를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한국 사람도 편해지고 한미동맹은 더 강화되고 그 덕분에 세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